안녕하세요. 파이어족 대파입니다. 빠마입니다. 웃으면서 시작하지만 요즘 웃음이 나오지 않죠. 저희가 파이어족 대파마 TV를 처음 시작하면서 대파님하고 한 약속이 있는데요. 저희는 경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경제나 투자에 관한 얘기는 최대한 절제를 하자. 이런 얘기는 하지 말자. 라고 얘기를 좀 했었었죠. 그렇죠. 저희가 전문가도 아닐 뿐더러 파이어족이라면 자신의 투자나 자기의 미래는 본인이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그렇게 결정을 했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는 댓글에서 느껴지는 무게가 좀 상당하더라고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이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이번 영상은 총 3부로 나눠서 진행을 할 건데요. 1부는 경제 불황 언제까지 지속될까? 2부는 파이어족이 경제 불황을 대처하는 자세, 경제 위기 시 파이어족이 살아남는 방법에 관해서 얘기를 할 거고요. 마지막 3부는 이 시점에 파이어족에 관해서 다시 한번 되짚어보고 바뀌고 있는 직업의 패러다임에 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경제 불황 언제까지 지속될까? 솔직히 이 부분은 우리가 촬영하고 있지만 그걸 누가 알겠어요, 그쵸? 그렇죠. 경제 불황이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전문가도 누구도 모르죠. 과거에 있었던 경제 불황을 통해서 또 현재에 보여지는 다양한 시그널들을 통해서 미래를 예측해 보는 것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쵸? 네. 경제 불황 언제까지 지속될까요? 그건 정말 아무도 모른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상황일수록 가장 기본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저의 투자의 원칙입니다. 그 기본이라 함은 자본주의에서 경기는 순환한다라는 기본 원리예요. 올랐으면 떨어지고 떨어지면 반드시 오른다는 그 기본 원리에 따라 끊임없이 경기는 순환한다는 그 진리입니다. 왜 산이 높으면 골이 깊고 이 얘기처럼 호황이 쭉 계속될 리는 없죠. 그렇죠. 그쵸. 호황이면은 다시 또 불경기가 오고, 불경기가 왔으면 또 다시 호황으로 가고,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렇죠. 사실 우리나라 주식을 얘기할 수는 없지만 미국 주식 같은 경우는 굉장히 호황이었다는 거를 부정하지는 못할 거예요. 네. 네. 이렇게 올라가도 되나 할 정도로 계속 올라갔죠. 약간의 조정은 있었다고 치지만 전반적으로 계속 올라갔습니다. 네. 그러면 이 시점에서는 어느 정도 조정이 있다거나 어느 정도 위기가 올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얘기는 2018년부터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자본주의에서는 경기가 순환하기 때문에 올랐기 때문에 떨어지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섭리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진리, 말씀하셨던 것처럼 경기는 순환한다. 이 진리를 알고 있다면, 네. 우리 구독자님도 이런 댓글을 다셨던 분이 계셨어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렇게 생각하면서 여기를 지금 어떻게 잘 견뎌봐야 된다. 우리는 누구나 다 부자가 되기를 원하잖아요. 아무래도 그렇죠. 좀 더 정확히 말하면 부자는 좀 막연하니까 그런 큰 부자보다는 돈 걱정 좀 안 하고 살기를 바라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좀 적은 돈이라도 아껴가면서 그 돈으로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파이어족은 그렇게 과한 욕심을 내지는 않는단 말이죠. 그렇죠.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 살면서 투자를 한다는 것, 그리고 투자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자본주의는 장기로 보면 결국은 우상향한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 보고 가는 거거든요. 적어도 내일의 가치가 오늘보다는 더 클 거라는 믿음, 물론 장기로 봤을 때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를 하는 것인데 지금 떨어졌다고 해서 이 상황이 영원히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그 얘기를 했었잖아요. 자본주의 영상을 꼭 봐라. 네. 그쵸? EBS 다큐 프라임. 그 자본주의 영상을 봐도 우리가 지금 이 살고 있는 사회가 자본주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자본이 사라진다. 자본이 떨어진다. 없어진다. 쪼그라든다. 이래서 이게 끝까지 지속된다는 것은 자본주의가 곧 망한다는 건데 이렇게 놔두지 않겠죠. 않을 거라고 믿고 투자하는 거죠. 그렇죠. 미국 주식시장도 하루 만에 9%가 넘게 폭락을 하더라고요.
다음날은 또다시 9%가 넘게 폭등을 하고, 이렇게 불안한 시장을 저도 주식 투자를 시작한 이래로는 저도 처음이거든요.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이런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은 돈을 벌고 있다는 겁니다. 구독자님 중에서 댓글을 단 거를 제가 이제 보니까 이번에 이런 주식 폭락을 통해서 파이어족이 2년이 미뤄질 것 같다. 아직 파이어족으로 은퇴를 안 했는데 투자를 한 경우라고 봐야겠네요. 네, 그런 분들이 꽤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은 지금쯤 마음이 어떨지 가히 짐작할 수 있는데, 네. 근데 이제 이거를 경험 삼아서 또 이번 불황으로 인해서 파이어족이 빨라지는 분들도 분명 있을 겁니다. 그렇죠. 만약 투자 공부를 미리 해놓은 상태에서 뭐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든지 이렇다면은 지금을 기회로 보는 분들도 분명히 있겠죠. 그래서 부자 같은 경우는 이런 위기를 기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자들은 이런 위기가 올 때마다, 그리고 이렇게 큰 위기는 자주 오지 않는다는 것도 알아요. 그래서 위기가 올 때마다 이 위기를 잘 활용을 하면 나의 부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다는 것을 경험을 통해서 부자들은 이미 알고 있어요. 그래서 현금 보유를 항상 원칙으로 일정 부분 가져가는 것이죠. 그 대파님 얘기를 들으니까 제가 일전에 책에서 읽었던 부분인데 어떤 부자가 하는 얘기가 지금 한번 불황을 겪으면 내 자식에게 평생 먹을 먹거리를 제공해 줄 수 있고 한 번 더 불황이 왔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나는 손주들 먹을 것까지 준비를 해줄 수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를 보고 제가 그 당시에 소름이 끼쳤던 생각이 나더라고요. 네. 도대체 불황을 어떻게 저 사람들은 견디기에 그걸 어떻게 활용하길래 저렇게 되대로 물려줄 정도로 돈을 버는가. 그거를 이번에 한번 공부하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간단하게 1부에서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요. 2부에서는 우리가 이번 경제 불황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관해서 얘기를 잠시 하고 예비 파이어족과 파이어족 분들이 어떻게 대처를 했으면 좋겠는지에 관해서 유형별로 나눠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저희는 2부에서 찾아올게요.